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나요? 늘 똑같은 타입의 사람에게 끌리고 또 똑같은 이유로 마음이 아파지는,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당신의 연애를 조종하는 것처럼 느껴진 적 있지 않나요? 자, 지금 이 순간 화면을 뚫고 나오는 이 질문 하나로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 준비가 됐습니다. 당신의 연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칼융, 심리학의 거장이 밝혀낸 무의식의 비밀이 숨어 있죠.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의 연애 운명을 뒤바꿀 5가지 충격적인 신호를 폭로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 속으로 함께 뛰어들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매일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 혹은 늘 곁에서 묵묵히 당신을 바라보는 친구. 그들의 눈빛, 말투, 행동, 그 안에 당신도 모르게 당신의 심장을 두드리는 메시지가 있다면 어떨까요? 칼융은 인간의 마음 깊은 곳, 즉 무의식에서 우리의 모든 감정과 선택이 시작된다고 믿었어요. 특히 사랑은요, 이 무의식의 무대에서 가장 강렬한 춤을 추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춤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해요. 왜냐? 우리의 연애 패턴은 의식 너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짜여지니까요. 칼융은 무의식을 심장의 지하실이라고 불렀어요. 이 지하실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욕망, 두려움, 그리고 사랑의 패턴이 숨어 있죠. 예를 들어, 당신이 늘 구원자 같은 사람에게 끌린다면 그건 단순한 취향이 아니에요. 당신의 무의식이 특정한 아키타입, 즉 원형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아키타입은 뭐냐고요? 쉽게 말해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박힌 보편적인 이미지들이에요. 칼융은 사랑에서 가장 강력한 아키타입으로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꼽았죠. 아니마는 남성의 내면에 잠든 여성적 에너지, 아니무스는 여성의 내면에 숨은 남성적 에너지예요. 이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끌리고 어떤 사랑을 꿈꾸는지 결정해요. 예를 들어, 당신이 늘 강하고 독립적인 파트너에게 끌린다면 그건 당신의 아니마가 영웅 아키타입을 찾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면 보호자 아키타입이 당신의 연애를 지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우리는 이 패턴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무의식은 조용히 그림자처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의 연애 운명을 뒤흔들 5가지 신호를 하나씩 파헤쳐 볼 거예요. 이 신호들은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비밀 메시지예요. 한번 눈을 뜨면 여러분의 연애가 완전히 달라 보일 거예요. 이 신호들은 단순한 심리 테스트가 아니에요. 칼융의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가장 숨겨진 부분을 드러내죠.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왜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왜 그 사람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특별하게 느껴지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이 신호들은 마치 퍼즐 조각처럼 당신의 연애 패턴을 완성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단순히 패턴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 패턴을 바꿀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거예요. 자,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연애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나요? 늘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거나 비슷한 이유로 이별하거나 혹은 이상하게도 특정한 감정이 자꾸 떠오른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예요. 이 영상은 그 신호를 해독하는 열쇠가 될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연애 이야기를 완전히 새롭게 써내려갈 준비되셨나요? 칼융은 이렇게 말했어요. 무의식을 알지 못하면 당신의 삶은 운명이 된다.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무의식을 이해하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나 진정한 사랑을 놓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그 운명을 바꿀 기회를 잡을 거예요. 이 5가지 신호는 단순히 궁금증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정말 시작해볼까요? 이 영상을 보는 동안 마음속으로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연애 패턴을 바꿀지도 모르는 그 사람. 그리고 이 신호들을 하나씩 발견하면서 당신의 무의식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귀 기울여 보세요. 이건 단순한 영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연애와 마음을 완전히 뒤바꿀 여정이에요.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연애 패턴이나 떠오른 사람을 공유해주세요. 나는 늘 어떤 타입에게 끌릴까? 같은 질문도 좋아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더 빛나게 해준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눌러서 칼융의 심리학으로 더 깊은 여정을 함께해요.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의 연애 무의식 패턴을 파헤쳐볼 시간이에요. 칼 융의 심리학을 따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춤추는 첫 번째 신호들을 찾아볼게요. 이 신호들은 마치 숨겨진 보물처럼 당신의 연애가 왜 그렇게 흘러가는지 알려주는 단서예요. 첫 두 가지 신호는 바로 투사와 무의식적 모방입니다. 이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에요. 당신의 무의식이 사랑을 외치는 강렬한 메시지죠. 준비됐나요? 이 신호들이 당신의 연애를 완전히 새롭게 보이게 만들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신호, 투사. 칼 융은 투사를 마음의 거울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혹은 강렬하게 끌릴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우리의 무의식을 던지죠. 쉽게 말해,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숨겨진 욕망이나 두려움을 비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당신이 늘 완벽한 파트너를 꿈꾼다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과대하게 칭찬할지도 몰라요. 너 웃는 모습 진짜 완벽해. 같은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에요. 당신의 아니마나 아니무스가 그 사람을 이상화하면서 당신의 내면 깊은 곳의 갈망을 드러내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반전, 투사는 긍정적인 것만 있지 않아요. 칼 융은 우리의 그림자, 즉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부분도 투사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를 자꾸 비판하거나 그들의 사소한 단점에 짜증을 느낀다면 그건 당신의 그림자가 말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늘 늦어? 라고 화낼 때 어쩌면 당신이 내면에서 시간 관리에 대한 불안을 억누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 투사는 특히 연애 초기에 강하게 나타나죠. 당신이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갑자기 그 사람이 너무 완벽하거나 반대로 너무 거슬리게 느껴진다면 그건 투사의 신호예요.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의 연애 패턴이 왜 반복되는지 단서를 잡을 수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볼게요. 무의식적 모방. 이건 정말 흥미로워요. 칼 융은 우리가 사랑하거나 깊이 연결된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닮아간다고 했어요. 이건 단순한 흉내가 아니에요. 당신의 무의식이 그 사람과 더 깊은 유대감을 만들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행동이죠. 예를 들어,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진짜 라는 말을 자주 쓰면 어느새 당신도 그 표현을 쓰기 시작해요. 아니면 그 사람이 커피를 마시는 독특한 방식, 손을 턱에 괴는 습관, 심지어 웃는 스타일까지 따라하게 되죠. 혹시 이런 사람 떠오르나요? 당신이 자주 만나는 누군가가 당신의 말투나 행동을 은연중에 따라하고 있다면 그건 그들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끌리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방은 당신도 모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칼 융은 이를 인간의 본능적 연결 욕구라고 설명했어요. 사랑은 우리를 하나로 묶으려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작은 디테일까지 닮아가죠.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연애 초기에 파트너가 좋아하는 음악 장르에 푹 빠졌어요. 원래 힙합을 안 들었는데 어느새 그 장르 플레이리스트를 만들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그녀의 무의식이 파트너와 더 가까워지려는 신호였죠. 당신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나요? 당신이 자주 쓰는 말이나 취미를 갑자기 따라하는 사람. 그들은 당신에게 단순한 호감을 넘어 깊은 감정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두 가지 신호, 투사와 무의식적 모방은 당신의 연애 패턴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예요. 투사는 당신이 어떤 아키타입을 사랑에 투영하는지 보여주고, 모방은 당신이 누구와 본능적으로 연결되고 싶은지 드러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려면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예민하게 열어야 해요. 예를 들어, 다음번에 누군가 당신을 과대하게 칭찬하거나 반대로 이유 없이 비판할 때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세요. 이건 단순한 반응일까? 아니면 내 무의식이 말하는 걸까? 같은 질문이 당신을 더 깊은 통찰로 이끌 거예요. 칼 융은 우리의 무의식이 단순히 감정을 저장하는 창고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건 우리의 사랑, 욕망, 그리고 심지어 상처까지 담고 있는 살아있는 무대예요. 투사와 모방은 그 무대에서 펼쳐지는 첫 번째 장면이죠. 이 신호들을 통해 당신은 단순히 연애 패턴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런 사람에게 끌렸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깨달음은 당신의 연애를 완전히 바꿀 첫걸음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잠깐 멈춰서 당신의 연애를 돌아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이상화하거나 반대로 자꾸 작은 단점에 집착했던 적이 있나요? 혹은 당신의 말투, 행동, 취미를 따라하는 사람이 떠오르나요?
그들은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이 신호들을 발견하는 순간 당신의 연애는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깊은 의미로 가득한 여정이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의 연애 무의식 탐험은 한층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칼 융의 심리학을 따라 이번엔 보이지 않는 우주의 흐름과 꿈의 세계로 떠나볼게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신호는 단순한 행동을 넘어 당신의 마음과 영혼이 얽히는 신비로운 단서예요. 이 신호들은 바로 동시성과 꿈입니다. 이건 당신의 연애 패턴을 밝히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마법 같은 순간들이에요. 자, 마음을 열고 이 신비 속으로 함께 빠져들어요. 먼저, 세 번째 신호, 동시성. 칼 융은 동시성을 의미 있는 우연이라고 불렀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마치 우주가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듯한 순간들이죠. 연애에서 동시성은 특히 강렬하게 나타나요.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를 떠올리는데 갑자기 그 사람에게서 메시지가 온 적 있나요? 아니면 길을 걷다가 우연히 그 사람과 마주친 적이 있나요? 이런 순간들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을 주죠. 이건 그냥 우연일까? 아니면 뭔가 더 큰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칼 융은 이런 동시성이 우리의 무의식이 서로 연결될 때 나타난다고 믿었어요. 즉, 당신이 누군가를 깊이 생각하거나 끌릴 때 그 사람의 무의식과 당신의 무의식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얽히는 거예요. 더 흥미로운 건 동시성은 당신의 직감과 함께 작동한다는 점이에요. 칼 융은 직감을 무의식이 외부 세계를 읽는 도구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와 우연히 만났을 때 단순한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을 때 평소보다 시선이 조금 더 길게 머물거나 짧은 대화 속에서도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들이 있죠. 이런 느낌은 당신의 직감이 여기 뭔가 있다 라고 속삭이는 신호예요.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오랜만에 연락이 끊겼던 사람을 떠올렸는데 그날 밤 그 사람과 우연히 같은 카페에서 마주쳤어요. 그들은 결국 다시 가까워졌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그들의 무의식이 서로를 끌어당긴 동시성의 마법이었어요. 이제 네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볼게요. 꿈은 칼 융이 가장 사랑한 무의식의 무대예요. 그는 꿈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믿었어요. 연애에서 꿈은 특히 중요한 단서예요. 혹시 최근에 누군가를 반복적으로 꿈꾼 적 있나요?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깨어난 후에도 이상하게 마음에 남아있던 적 있나요? 이런 꿈은 당신의 무의식이 연애 패턴을 드러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 커피를 마시거나 길을 걷는 평범한 꿈을 꿨다면 그 꿈이 주는 감정에 주목해보세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꼈나요? 아니면 미묘한 설렘이나 긴장감이 있었나요? 이 감정들은 당신의 무의식이 그 사람과의 연결을 탐구하고 있는 신호예요. 칼 융은 꿈이 집단 무의식을 통해 서로 연결된다고 했어요. 집단 무의식은 인류가 공유하는 깊은 마음의 저장소예요. 그래서 당신이 누군가를 꿈꾸면 그 사람도 어딘가에서 당신을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상담했던 한 사람은 오랜 친구를 꿈꿨는데 그 친구가 꿈에서 따뜻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다음 날, 그 친구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죠. 이런 꿈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당신의 무의식이 그 사람과의 깊은 연결을 감지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런 꿈이 반복될 때예요. 한 번 꿈꾸는 건 우연일 수 있지만 같은 사람을 여러 번 꿈꾼다면 그건 당신의 연애 패턴에 숨겨진 강력한 메시지예요. 이 두 가지 신호, 동시성과 꿈은 단순히 연애 패턴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아요. 이들은 당신의 무의식이 우주와 연결된 순간들을 드러내죠. 칼 융은 우리의 마음이 단순한 개인의 경계를 넘어 더 큰 흐름과 공명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동시성과 꿈은 당신의 연애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깊은 의미로 가득한 여정임을 알려줘요.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려면 당신의 직감을 조금 더 믿어야 해요. 예를 들어, 다음번에 누군가를 떠올리며 이상한 설렘을 느끼거나 꿈에서 그 사람을 만난다면 잠깐 멈춰서 기록해보세요. 이건 내 무의식이 말하는 걸까? 라는 질문이 당신을 놀라운 깨달음으로 이끌 거예요. 자,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최근에 이상한 우연이나 반복되는 꿈을 경험한 적 있나요? 누군가를 떠올리며 가슴이 뛰거나 꿈속에서 그 사람과 특별한 순간을 보낸 적이 있다면
그건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강렬한 신호예요. 이 신호들은 당신의 연애 패턴을 이해하는 문을 열어줄 거예요. 우리의 연애 무의식 탐험은 마지막 정점에 다다랐습니다. 칼 융의 심리학을 따라 우리는 투사와 모방, 동시선과 꿈을 통해 마음의 비밀을 파헤쳤죠. 하지만 이 마지막 신호는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가장 강렬한 단서예요. 다섯 번째 신호는 바로 몸이 말하는 진실입니다. 이 신호는 당신의 연애 패턴을 폭로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심장을 깨우는 열쇠가 될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이 마지막 퍼즐 조각이 여러분의 사랑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칼 융은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은 거짓을 말할 수 있지만 몸은 절대 숨기지 못한다. 연애에서 이건 특히 사실이에요. 당신이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깊은 끌림을 느낄 때 아무리 그 감정을 숨기려 해도 몸은 진실을 외치죠. 다섯 번째 신호는 바로 이 몸의 언어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이 당신을 오랫동안 바라보는 걸 눈치챈 적 있나요? 보통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리지만 당신에게 끌리는 사람은 눈길이 더 길게 머물러요. 그러다가 당신이 그 시선을 알아차리면 갑자기 당황해서 고개를 돌리거나 어색하게 웃는 경우가 많죠.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그들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보내는 강렬한 신호예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이 몸을 살짝 당신 쪽으로 기울이는 걸 본 적 있나요? 예를 들어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향해 몸을 숙이거나 발끝을 당신 쪽으로 돌리는 행동을 보일 수 있어요. 이런 신체적 방향은 그들이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본능을 드러내죠. 심지어 대화 중에 손으로 머리를 만지작거리거나 옷을 정리하는 작은 행동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런 행동들은 설렘이나 긴장감에서 비롯되죠.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좋아하는 사람과 있을 때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평소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는데 그 사람 앞에선 부드럽게 변하더라고요. 이건 그의 몸이 무의식적으로 너를 좋아해 라고 외치는 순간이었죠. 이 신호들은 왜 중요한 걸까요? 칼 융은 우리의 몸이 무의식의 거울이라고 믿었어요. 특히 연애처럼 강렬한 감정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새어나오죠. 당신도 이런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을 때 평소보다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그들의 손이 살짝 스칠 때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당신의 몸과 그들의 몸이 무의식적으로 서로를 향해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연애 패턴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갈망에서 비롯된다는 걸 깨달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게요. 이 신호들은 단순히 패턴을 드러내는데 그치지 않아요. 칼 융의 개성화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는 이 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개성화는 무의식과 의식을 통합해 더 완전한 자신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연애에서 개성화는 당신의 아키타입을 이해하고 그로 인해 반복되는 실수를 멈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당신이 늘 구원자 아키타입에 끌려 상처받았다면 이 신호들을 통해 그 패턴을 인식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선택할 수 있어요. 몸의 신호는 그 첫걸음이에요. 누군가의 시선, 목소리, 작은 접촉이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주목하세요. 그 감정은 당신의 무의식이 이 사람이다 혹은 조심해 라고 말하는 메시지일 수 있어요. 이제 잠깐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연애에서 이런 몸의 신호를 본 적 있나요? 누군가의 긴장된 미소, 떨리는 목소리, 혹은 당신을 향한 미묘한 몸짓이 떠오르나요? 그건 당신의 무의식이 사랑의 무대에서 펼치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 신호를 통해 당신은 단순히 연애 패턴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패턴을 바꿀 힘을 얻을 거예요. 칼 융은 우리의 무의식이 운명을 결정한다고 했지만 그 운명을 바꾸는 건 결국 우리의 선택이에요. 이 신호들은 당신의 연애를 새롭게 써내려갈 기회예요. 당신이 늘 반복했던 사랑의 실수, 상처, 혹은 놓쳐버린 기회들,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이 몸의 언어에 있어요. 당신의 심장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죠. 이제 그 진실을 듣고 행동으로 옮길 때예요. 당신의 연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의 무의식이 그린 깊은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할 건가요? 당신의 선택이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뒤흔들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당신의 연애 패턴이나 이 신호들 중 떠오른 순간을 공유해보세요.
내 아키타입은 뭘까? 같은 질문도 대환영이에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눌러서 칼융의 심리학으로 더 깊은 여정을 함께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더 특별하게 만듭니다.